윗사람으로서 역할을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아랫사람은 아랫사람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우리가 내 맡은 역할을 좀 잘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무턱대고 자기는 본래 잘났다는 생각 안 하고 아랫사람이면 늘 그냥 위만 쳐다보고 불만하지는 않을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나는 아빠 역할이고 당신은 엄마 역할이고 나는 자식 역할이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조금 우리가 그냥 남만 탓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조금 큰 입장에서 서로서로를 도와가면서 하는 그런 사회를 이룰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말하자면 지천태 모든 주역괴들이 전부 만남이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면은 그렇습니다. 위아래가 만나려면은 보통은 그 높고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가진 것이 밑에 있고 내려오는 성질을 가진 것이 위에 있을 때 대개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괴의 지천태괴의 괴사라고 하는 것을 조금 반화가기로 하죠. 태는 작은 것이 가고 큰 것이 오니 길하여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길하여 형통하다. 대왕, 작은 소왕대례입니다. 작은 것이 가고 큰 것이 온다 그랬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하면 주역에서는 대개가 음을 작은 것이라고 합니다. 음이 작은 겁니다. 음이 가고 큰 것이 오는 겁니다. 주역에서는 방향으로 얘기하면은 언제나 이 아래에 있는 것이 남입니다. 여기가 남입니다. 바깥이 있는 것이 남입니다. 나와 남을 가리자면 주역회에서 그러니까 나의 방향으로 이게 온 것이고 작은 것은 음은 가는 겁니다. 음은 가고 양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또 나오지만 안은 군자이고 밖은 소인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요게 아니고 밖이라고 할 때 여기가 나의 입장이니까 이것이 온 것이고 작은 것은 간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 얘기하면은 작은 것은 가고 큰 것이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걸 또 이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조금 주고 많이 받은 거죠. 에? 조금은 주고 큰 것은 내가 가졌잖아요. 남은 조금 주고 큰 것은 내가 가졌으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남는 장사죠. 에?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 가고 큰 것이 오니 이것은 길하여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이익 문제라든지 이런 장사 문제로 점친다면 이건 택괴에서 불변이 나왔다면은 택괴가 나왔다면은 이익 보는 장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네요. 조금 주고 많이 가졌다. 그래서 길하여 형통하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이 택괴의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닙니다. 언제나 주역의 괴라는 것은 한 가지 해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이제 어떤 식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크다가 시간을 여기다 도입을 하면 밑에서부터 시간이 이렇게 흐르니까 큰 것에서 차츰 적어지는 것으로 가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 거예요. 앞에는 크고 뒤에는 적고 시간을 놓고 보면은 오히려 작은 쪽으로 기울어가는 형상이다. 앞에는 높다가 차츰 평탄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 바로 택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택괴의 점사를 해석하는 단전을 보면은 단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단전을 보면은 그 의미를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한 것이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단전에서는 하늘과 땅이 사귀어 만물이 통하고 위아래가 사귀어 그 뜻이 같아지는 것이다. 양이 안에 있고 음이 밖에 있으며 굳셈이 안에 있고 수남이 밖에 있으며 군자가 안에 있고 소인이 밖에 있으니 군자의 도가 자라나고 소인의 도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죠. 큰 것은 기본적으로는 큰 것이 오고 작은 것이 간다. 오고감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말하면 여기 사람에다 비교하면은 양은 군자라고 얘기하고 음은 소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군자가 안에 머물러 있고 소인이 밖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양기가 안에서 자라나고 음기가 물러가는 겁니다. 계절로 얘기하면 양기가 쫙 자라나고 음기가 물러나는 겁니다. 요게 계절이면 어떤 때에 해당하겠어요? 계절이면은. 예? 계절이면은.
음력 몇 월 달일까요? 예? 3월. 음력이요?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절기 표시할 때 동짓달이 이게 동짓달입니다. 밤이 가장 길 것 같은 동짓달에 양이 처음 생기는 겁니다. 그때 양이 생깁니다. 동짓달, 그 다음에 여기 섣달. 여기에 양이 여기가 되면 여기에 섣달. 이게 정월이죠. 음력정월입니다. 음력정월. 음력정월이면 양기가 반쯤은 벌써 이렇게 올라온 상태입니다. 음기가 차츰차츰 물러가고 양기가 자라나서 이 정도 왔을 때가 음력정월로 보는 겁니다. 옛날 그래서 음력정월에 원래 씨 뿌렸던 거예요. 음력정월에. 정월이면 씨 뿌린다고 그랬어요. 씨 뿌릴 수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듯이 양기가 봄의 기운이 쫙 어느 정도 움터오는 것이 정월입니다. 음력으로 예전 얘기하면 1, 2, 3월이 원래 봄이에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얘기될 수 있습니다. 요게 음력 정월의 얘기입니다. 아는 군자고 밖은 소인이고, 아는 성품으로 얘기하면 강건하고 밖은 부드럽고. 그렇죠? 아는 강건하고 밖은 부드럽고. 사람이 외유내강형이 있고 내유외강형이 있죠? 어떤 게 좋을까요? 외유내강. 외유내강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속은 아주 굳세면서도 부드럽고, 자꾸 대인관계 부드럽고 그러면 좋죠. 외유내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이제 포함할 수 있는 게 바로 지천택괴입니다. 이것을 우리 사회 구성의 원리로 얘기한다면은 내 군자의 외소인입니다. 군자의 도가 자라나고 소인의 도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내 군자의 외소인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음은 소인이고 양은 군자입니다. 군자가 안에 있고 소인은 밖에 있는 상황.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소인이 물러간 겁니다. 밖으로. 군자가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소인들은 밖에 있는 것. 이런 상황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군자와 소인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논어 같은 데 보면은 군자는 불기라고 말합니다. 군자, 불기. 우리 사회적인 역할로 얘기하더라도 지금도 이게 조금 통하려는지가 모르겠어요. 군자, 불기. 군자는 그릇으로 다루지